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전이된 4기 암환자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4부에서 소개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있고, 국내에서는 김한길 전 국회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흑색종과 폐암이었는데 두 분 모두 전이된 4기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카터 씨는 키트루다, 김한길 씨는 옵디브라는 약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이 두 약의 공통점은 18부에서 설명했듯이 PD-1 계열 면역항암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치료 효과가 일부 환자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면역항암제 효과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흑색종의 경우에도 치료받은 환자의 반 이상이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고, 비소세포 피암의 경우에는 무려 80% 정도가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미 카터, 김한길 이 두 분은 상당히 운이 좋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보이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면역항암 치료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는 다른 치료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차이점들 중 면역치료 적합 환자 선별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역항암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 이것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지난 18부에서 설명했듯이 이 항암제들은 CTL이라는 면역세포에 있는 CTLA4 혹은 PD-1이라는 물질들의 항체이거나 암세포에 있는 PD-L1이라는 물질에 대한 항체들입니다. 이들 중 PD-1과 PD-L1은 서로 결합하여 같이 작용하니 PD-1과 PD-L1에 결합하는 항체들을 통칭하여 PD-1 계열 면역항암제라 합니다. 따라서 CTLA4에 작용하는 이 필리부만만 빼면 현재 사용 중인 면역항암제는 모두 PD-1 계열인 것입니다. PD-1 계열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특징은 PD-L1을 발현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라고 17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환자에 따라서 PD-L1을 발현하는 PD-L1 양성암도 있고, 그렇지 않은 PD-L1 음성암도 있습니다. PD-1 계열 면역항암제는 이들 중 PD-L1 양성암을 더 잘 죽입니다. 따라서 면역항암제의 좋은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첫 번째 특성은 PD-L1 양성암인 것입니다.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튜머 뮤테이션 버든, 줄여서 TMB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세포 내 유전자 변이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암세포 2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유전자 변이가 많이 일어났고 또 다른 세포에는 변이가 적게 일어났다면 유전자 변이의 총량, 즉 TMB는 첫 번째 세포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많이 일어났으면 TMB 하이 암세포라 하고, 변이가 적은 것은 TMB low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역항암제를 투여하면 TMB 하이인 세포가 더 잘 죽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의 좋은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두 번째 특성은 암의 TMB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변이가 많은 암세포가 왜 면역항암제에 잘 죽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던 것이기에 우리 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유전자 변이로 정상세포에는 없는 변이 단백질들을 발현합니다. 이것은 면역세포들이 처음 보는 것이기에 공격해야 할 적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암의 유전자 변이가 많을수록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면역항암제 효과가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유전자 변이 정도는 TMB 외에도 dMMR 혹은 MSI라는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MMR은 DNA 미스매치 리페어의 약자로
DNA를 수리하는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DNA 복제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제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수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MMR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리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복제 에러가 수리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니 많은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MMI Deficiency, 줄여서 DMMR이라고 하거나 Microsatellite Instability, 줄여서 MSI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편하게 MSI라고 부르겠습니다. 따라서 MS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DNA 복제 에러 수리 시스템이 고장나서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변이도 TMB처럼 MSI 하이와 로로 나타냅니다. MSI 하이 암세포는 당연히 유전자 변이가 많다는 것이고 MSI 로는 변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TMB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에 면역암제를 투여하면 MSI 하이 암세포가 훨씬 더 잘 죽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세 번째 특성은 암의 MSI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면역항암제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환자는 통상적으로 PD-L1 양성, TMB 하이, MSI 하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까요? 물론 모두를 충족하면 좋겠지만 암과 면역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일부만 충족되어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대장암의 경우에는 MSI 하이만 나와도 면역항암제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지 사전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PD-L1 양성 여부는 면역위험세법으로, TMB는 NGS라는 DNA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그리고 MSI는 NGS나 PCR로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양 조직을 채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혈액을 이용하는 액체 생검 방법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 지금도 활발히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면역항암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세 가지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검사 방법과 판단 기준이 이미 잘 확립되어 병원에서 널리 활용 중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정도의 보편적 활용에는 못 미치지만 면역항암제 치료에 분명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내세균입니다. 지난 44부와 45부 영상에서 이미 소개했듯이 좋은 장내세균을 가진 환자는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좋고 나쁜 장내세균을 지닌 환자는 치료 효과가 나쁩니다. 이런 관점에서 환자의 장내세균을 사전에 검사하여 치료 효과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역항암제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규명될수록 암치료 전략도 더욱 정교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